속보입니다. 방금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는데요. 어떤 지원 내용이고 무엇보다 이게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건지, 만약 행사가 되는 것이라면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행사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의 고견을 묻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을 해주셔야지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오늘처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십시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상황인가요? 자, 오늘이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자, 일명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이게 이제는 법안명이죠. 자, 표결에서 이제는 가결시켰습니다. 재석 187명 중에서 186명 찬성을 했고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 한 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결국 합의가 아니라 이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다는 게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이거죠. 민생회복지원금 내용이 뭐냐 이거죠. 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요. 장기 해외 체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국인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지금까지 지원금이 됐을 때 전 국민 대상으로 했던 지원금은요, 일단은 뭐 피부색을 떠나서, 일단 우리나라 국민은 피부색을 떠나서 다 받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뭐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어쨌든 간에 금액은요, 지급 대상에 따라서 25만원, 35만원 범위 내에서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지급액을 차등으로 뒀다는 게 이 법의 특징이죠. 모두 25만원 이거 아니에요.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 자, 법안은요, 자, 넘어갔네요. 자, 법안은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아직 이제 공포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할지 안 할지 그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아직 공포는 안 됐고요. 이게 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공포된 건 아닙니다. 공포 후에, 이제 정부가 공포 후에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 되고,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그러니까 법안 시행될 때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 때 시행이 되잖아요. 그럼 시행이 될 때 지급이 나오는 거죠. 지급 이후 4개월 이내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이게 민생회복지원금 법입니다. 4개월 이내에 이 상품권을 써야 된다는 거. 단 현역병들은 당장 쓰기 어려우니까 2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입니다. 자, 법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게 뭐예요? 본회의까지 와서 이제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당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필리버스터 했었죠. 필리버스터가 뭐예요? 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반행 제도예요.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여기에서 여당 의원들이 이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던 이유가,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의견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당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3조 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오류이다. 세금으로 소비를 높여서 다시 세금을 거두면 하향 편준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 살포 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라고 여당 쪽에서는 이 필리버스터 했을 때 여당 의원들이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자, 야당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자, 서민들에게 엄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은 살포가 되고, 그래서 지금의 이슈가 이 살포라는 뜻이에요. 살포. 그러니까 이게 여당 의원들이 살포라는 말씀을, 현금을 왜 살포하냐? 현금 살포 법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에게 주기 위한 이 마중물이라도 되기 위해서 13조 편성한 거는 살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 원은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야당에서는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거부권입니다. 자, 거부권 행사가 되냐 안 되냐. 자, 일단은 거부권 행사 대상은 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이 법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대통령이 무조건 거부하겠어, 이게 아니라 일단은 모양새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건의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거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라고 건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만약에 내가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 재표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의힘이 건의해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해달라고.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럼 법안 재표결에 들어가고요. 폐기 수순으로 가는데, 아니 그럼 재표결해서 다시 야당이 밀어붙여서 되는 거 아니냐 하실 텐데, 자, 재표결 요건은요, 제적의원 과반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재표결은 달라요, 본회의에서. 그래서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다가 거기서 3분의 2를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당 협조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부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수순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폐기된 법안이 많죠. 법안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폐기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찬성 없으면, 협조가 없으면 이거는 뭐 부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여당 의견대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행사해야 할까? 이렇게 1번. 자, 2번.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민생회복금을 지급해야 할까? 자, 그래서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그냥 여당의 의견대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거는 거부권 당연히 해야 된다. 뭐 재정도 없고. 자, 2번은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25만원 이걸 지급을 해야 된다. 왜?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해서 마중물을 타야 된다. 여러분의 의견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고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거는 뭐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견이에요. 의견.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중요한 거는 왜 제가 여러분께 이거를 댓글로 달아달라고 얘기하냐면, 자,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나왔습니까? 이거 취지가 소상공인 살리려고 사실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야당의 그 생각대로라면, 야당에서 처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소상공인 힘드니까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일단 물꼬를 트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 사랑 상품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정치 유튜브가 아니잖아요. 이 채널은. 그죠? 정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건 소상공인, 일단 돈 풀리기 하면 일단은 소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맞다 틀리다 막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왜 그렇다 뭐 이렇게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다양한 의견들이 있구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제가 말씀드린 다만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니신 분은 댓글 달지 마세요. 예, 이거 왜 헷갈리니까. 예, 그냥 막 누가 좌표 찍어갖고 막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닌데 막 댓글 달지 마시고요. 그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정작 주인공인, 정작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각은 어떻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그럼 당사자의 생각은 어떻냐가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주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만 댓글 달아주세요. 나는 1번입니다. 나는 2번입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지만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 했다고 해서 왜 너는 1번이야?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2번 했다고 해서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왜 그러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본인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할 되죠. 우리는 같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고 특고 프리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뭐 왈가왈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안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구나, 이 다양성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보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댓글, 여러분의 의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정보 보실 분들은 딱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구독자님들 남아서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 보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안내 말씀드립니다. 자, 여정대야 블로그 기초반 운영됩니다. 8월 반이에요. 8월 6일에 시작합니다. 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자 신청해 주시고요. 요거는요, 여러분께서 블로그
블로그를 통해서 여러분을 홍보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수익화할 수 있고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이거 왜 한다 그랬죠?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디지털 전환도 돼야 되고 마케팅의 기초도 익혀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공부기 때문에 벌써부터 5기입니다. 5기. 그래서 8월 반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 지금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뭔가 마케팅을 하고 싶다. 내 매장 홍보하고 싶다. 나를 알리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청 방법은요. 자, 네이버 가셔서 여정대학 치시고요. 여정대학 치시고 쇼핑 누르셔야 돼요. 쇼핑. 자, 쇼핑 누르셔야 됩니다. 쇼핑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여정대학 상위 노출 블로그 8월 반 확인하시고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청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나는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 지금 요 링크 있죠? 자, 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셔도 되고 그래서 커리큘럼 보시고 나에게 도움되겠다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8월 6일, 13일, 20일, 27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저랑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 이루어지고 그 무엇보다 녹화 강의 실시간 못 오시더라도 7개월 동안 녹화 강의 볼 수 있습니다. 8월 포함해서 7개월 8월 빼면은 6개월 동안 반년 동안 여러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녹화 강의도 볼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해 주십시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이고요. 내일 토요일이죠. 주간지원금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원금 방송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지원금들 모아서 또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 내일 방송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 여러분 힘내시고 민생회복지원금은 되게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지금 이게 정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권 싸움하느라고 법안 만들고 재표결 들어가고 폐기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아시죠?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지금 이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제가 그 많은 분 만났거든요. 또 경제계에 있는 분들 다 걱정하세요. 지금 걱정 많으십니다. 오늘 특히 주식시장 아시죠? 완전 폭락했습니다. 4년 만에 거의 최대 폭락이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은. 그래서 뭐 코스닥 4% 이상 빠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지금 그게 금리랑 연결돼 있어서 그 뭐 침체냐 미국 경제가 침체냐 하면서 과도하게 사실 빠진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뭐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또 티몬 EMF 사태 때문에 또 재금 정산 못 받은 분도 있고 이게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런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뭐 지갑이 안 열리잖아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더 힘들고 그래서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걱정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정 채널에서 모여서 같은 목소리, 같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요, 일단 하나의 공통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고 소상공인이고 특허 프리랜서고 취약계층, 그 다음에 뭐 다양한 계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중에서도 뭐 잘 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꼭 자영업자라고 해서 지금 안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되는 데는 또 잘 돼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에서도 잘 되는 또 잘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상황이 좋지 않은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정 채널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시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왜 같은 자영업자인데 이런 목소리 되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같은 소상공인이라도 같은 자영업자라도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올바른 거라고 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예요. 뭐가 맞다에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민생회복지원금은 뭐가 맞다에 틀린 문제는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다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그게 부결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소상공인 좀 살리기 좀 나섰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와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눈에 보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들은 보여야 된다.
조만간 부동산 대책 정부가 이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뉴스 프로그램 가면은 또 내일도 마찬가지죠. 내일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해서 내일 그 얘기 할 거거든요. 부동산 정책 얘기. 조만간 정부가 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요번 지금 아시죠? 제가 뉴스에서 하도 많이 해갖고 부동산 전 이미 예상을 하고 진짜 제 경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제가 부동산 지금 굉장히 들썩거리고 있다. 제가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지금 거래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고, 부동산 경기가 지금 너무 지금 막 뜨거워지고 있다. 뭐 지금 엄청나잖아요, 지금. 서울 쪽은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예. 지방은 아마 지방 계시는 분들 못 넣으실 거예요. 예, 지방에 계신 분들 전혀 못 왜냐면 지방 부동산은 지금 더 안 좋아요, 일단. 계속 안 좋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금 달라요,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예,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정부가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급 대책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어떻게 공급하겠다라고 나오는데, 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막 이슈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어려운데, 다른 이슈 때문에 덮일까봐. 제가 그래서 계속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좀 현실적인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버립니다. 현실적인 대책 뭘까요? 그렇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도, 그죠?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마치 당연한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져. 당연한 얘기 뭡니까? 그렇죠. 손실보상, 소급 적용. 예, 당연한 얘기죠. 예, 그게 현실적인 가장 빠른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인사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